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CS 교육을 맡게 된 조금숙 강사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하게 될 제1강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강은 고객 만족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S 교육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는데, 그러면 도대체 CS가 뭐냐? 그래서 CS는 보시다시피 여기 고객 만족을 약자를 CS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고객 할 때 커스터머, 그 다음에 만족할 때 satisfaction 해서 커스터머, 고객의 C, 그 다음에 satisfaction의 만족의 S 해서 CS 하면은 고객 만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CS 교육을 하는 거는 고객 만족 교육 또는 친절 서비스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CS 교육을 꾸준히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CS 교육 또는 친절 교육을 한다고 하면 직원들이 와 좋아라, 우리를 친절하게 해줄 정말 좋은 교육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알고 지난번에도 받았는데 내가 또 왜 이 교육을 받아야 되지?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CS 교육이 하는 내용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표정이 좋고 사람을 만나면 좋은 표정을 짓고 그 다음에 인사를 잘하고 또는 태도가 좋고 용무 복장이 단정하고 이러한 또 대화할 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인사 잘하는 게 좋다는 거는 사실은 어린 아이도 잘 아는 사실인데 실제적으로 그게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내가 잘 되느냐는 그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아주 쉽게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이 화면에 수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수영 잘하십니까? 수영 못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몇 분 계십니다. 그러면 수영을 못하시는 분들을 제가 모아놓고 자, 이 한 달 뒤에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시험을 칩니다. 이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좋은 결과를 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수영을 못하는 분들에게 수영책 교본을 주고요.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한 달 뒤에 이제 다시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수영책 가지고 공부 정말 열심히 했죠?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들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너무나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배영이 뭐고 저병이 뭐고 자유형이 뭔지 너무나 잘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바닷가에 가서 여러분들을 물속에 확 빠뜨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영을 마음껏 헤엄쳐서 수영을 해서 저 멀리 까지 한번 가보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너무나 편안하게 수영을 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왜 안 됩니까? 머리로는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수영을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물속에서 물도 먹고 허우적거리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지 나중에 물에 그냥 탁 들어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영을 하게 되는 건데 이론적으로만 알아서는 내가 현실적으로 바닷가에 가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 몸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것처럼 운전도 마찬가지죠. 초보 운전일 때는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내 몸이 체력이 되면 운전하면서 옆 차량도 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보죠. 심지어 음식 먹으면서 또 운전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CS란 것도요. 친절이란 것도 친절한 고객 만족 서비스를 하는 것도 내가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고객을 만나면 아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그러한 태도나 이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한두 번 해서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CS 교육은 해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CS가 뭔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서비스란 도대체 또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란 거는 여러분들도 뭐 서비스 업 서비스 되게 많이 들으시잖아요. 한번 볼까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행하는 육체적, 정신적 노동. 어떤 방법이든지 타인의 이익을 정진시키거나 타인을 돕기 위한 행위를 의미하는데, 지금 이제 서비스란 용어는요, 현재는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게 가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리고 사고 난 뒤에 서비스 좀 더 안 주세요 라고 할 때, 물건 사고 난 뒤에 예를 들면 화장품 가게 가서 화장품 사고 난 뒤에 서비스 좀 더 안 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샘플을 좀 더 주었으면 하는 마음, 덤으로 뭔가 더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뭐 가전제품을 샀어요. 가전제품을 사고 난 뒤에 가전제품은 뭐니 해도 요즘은 제품이 다 좋으니까 서비스가 중요하지 라고 하는 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애프터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가 중요하니까 또 서비스가 좋아야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 또 어딘가에 매장을 방문했어요. 여기 직원들 서비스가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거는 그 직원들이 친절하다는 의미의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는 굉장히 넓은 의미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결국은 그 서비스라는 게, 요즘의 서비스는 고객 만족을 위한 모든 활동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즘의 서비스는 옛날과 달리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전에 서비스는요, 소비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자 또는 소비자라고 하죠. 그러면 이 생산자 중심일 때는, 예를 들어 예전에 이제 인구가 굉장히 많을 때는 독점을 하게 되면, 인구가 많은데 그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새벽부터 줄을 서 있겠죠. 새벽부터 줄을 서 있는데 어떤 고객은 그 판매한 물건에 대해서 좋니 나쁘니 하면, 생산자는 어때요? 고객 많으니까 다시는 그런 불평을 할 것 같으면 다른 데 가세요 하면 그 고객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독점 기업일수록 그러한 경향이 강한데, 요즘은 아니에요. 인구는 줄어들고 그러한 이제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의 힘이 더 세냐? 소비자가 힘이 더 셉니다. 고객의 힘이 더 세요. 그래서 고객의 발언권이 커지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제과점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과점이 여러분이 사는 도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여러분이 집까지 오기까지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제과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많은 제과점 중에서 여러분이 근무하거나 여러분이 운영하는 제과점이 고객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소비자 중심, 고객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의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객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고객을 정의를 한번 보겠는데요. 좁은 의미에서는 상점에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 나의 영업장에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이해하죠. 당연하죠. 물건 사러 오는 손님을 고객이라고 하는데, 요즘은요, 이 좁은 의미보다는 넓은 의미의 고객의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품을 생산하고 이용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과 관계된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을
고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의 넓은 의미의 고객은 나를 제한,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이 나의 고객이다. 그럼 여러분, 가족도 여러분의 고객이 당연히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고객의 의미를 넓은 의미로 하면 나와 서로 어떤 관계가 있고 서로 어떤 바람이 있다. 그것도 고객 관계로 보는데요. 예를 들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결혼하셨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성이고 딸이 있다면 모녀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그 사이에 서로 어떤 바람이 있잖아요. 오로지 내 딸이니까 모든 것이 다 만족한다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에 딸도 엄마에게 뭐 용돈 좀 더 많이 줬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데 좀 잔소리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도 바람이죠. 예, 그러한 서로 어떤 바람이 있고 관계 형성이 되면 고객 관계도 형성이 되는 거니까 가족도 결국은 나의 고객입니다. 여러분들 고객 하면 바깥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 오는 손님은 고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고객은 모든 사람이 고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세스 관점에 따른 고객을 분류를 보겠는데요. 그렇게 이제 프로세스 관점에 따라서 고객을 분류하면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이 있습니다. 내부 고객은 여러분들이 일하는 회사에서 일하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회사에 함께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요. 그리고 협력업체 직원도 내부 고객에 포함이 됩니다. 외부 고객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은 당연히 외부 고객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고객이 아니어도 잠재 고객과 그 다음에 기대 고객도 함께 외부 고객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내부 고객이 더 중요하냐, 외부 고객이 더 중요하냐? 다 중요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외부 고객의 중요함을 더 강조하면서 실제적으로 직원이나 협력업체의 내부 고객의 만족도를 조금 소홀히 하는 기업들도 일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직원이 만족해야지 좋은 서비스를 외부 고객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고객 만족이 외부 고객 만족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고객이란 어떤 형태로 방문을 하든 우리 조직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는 결국 나에게서 서비스를 받고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를 위해서 일한다. 왜 중요한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고객의 중요성을 알면서 때로는 이제 고객 만족을 시켜내서 이제 되게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감정 노동을 많이 하니까 나는 고객을 어떻게 뭔가 항상 해줘야 되고 만족을 시켜야 된다 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서로 윈윈하는 관계예요. 고객은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거고요. 나는 고객에게 뭘 합니까?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내가 일하는 기업을 찾지 않으면 결국은 기업은 어떻게 돼요? 직원을 계속 고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를 찾아오는 내가 일하는 가게를 찾아오는 고객이 많아야지 나도 일할 기회를 계속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관계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고객도 때로는 나와 마찬가지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 그렇죠. 고객의 생각이 항상 옳은 건 아니죠. 그리고 그는 나의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나도 그의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특별한 사람이며 나의 고객이다. 예, 우리가 고객도 이제 말도 안 되게 직원을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서 불평을 할 수 있지만 직원도 때때로 보면 고객을 차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는 곤란하죠. 고객들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또 어딘가에 가서는 누군가의 고객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객에게 실제적으로 물건이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고객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실제 잠재 고객, 구입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있는데, 여기 잠재 고객에 대한 실수를 해서 크게 이제 논란이 되었던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스타벅스에서 2018년 4월 달에, 그러니까 2년 전이겠네요. 2018년 4월 달에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에서요, 일어난 일인데요. 직원이 보니까 음료를 주문을 하지 않고 확인 2명이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불편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흑인 2명이 있는데 뭔가 좀 신고할 때는 그냥 주문하지 않고 앉아있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경찰이 아무튼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해서 출동을 했어요. 경찰이 여러 명이 출동을 해서 그 흑인 2명을 데려갔어요. 경찰서에 데려가는 과정에서 그 다른 매장에 있던 고객들도 이 흑인 2명이 어떠한 뭐 특별하게 그렇게 경찰에 연행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연행해 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순간을 이제 그거 영상으로 찍은 고객이 실제적으로 영상을 이제 SNS에 올려서 이 사건이 논란이 됐는데, 그래서 인종차별 논란이 빚은 거예요. 왜 그 특별하게 뭐 엄청나게 뭐 그 연행될 정도의 일도 하지 않았는데 왜 흑인 2명을 주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렇게 연행을 했냐, 이거 인종차별 아니냐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실제적으로 스타벅스 이제 2명은 실제적으로 경찰서에 연행됐지만 바로 풀려나긴 했지만 그 강경이나 또는 SNS에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 중 일부는 그 매장 앞에서 시위도 하고요. 인종차별 논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사건이 굉장히 크게 이제 널리 퍼지니까 그 스타벅스 CEO가 이제 공개 사과를 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불만 이제 여론이 되게 안 좋아지니까 그 CEO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종차별 교육을 하겠다. 인종차별 교육을 위해서 미국의 스타벅스 매장이 8,000군데나 되나 봐요. 그래서 이 8,000군데 매장에 문을 닫고 이제 인종차별 교육을 하루를 한 거예요. 하루 문을 닫은 거죠. 그 많은 매장에. 그래서 고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이제 의지를 보여줬는데, 그 전에 뭐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법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엄청난 매출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했고요.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규정이 바뀐 거죠. 음료를 주문하지 않아도 휴식 가능으로, 음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휴식 가능으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재 고객에 대해서 이제 큰 실수를 해서 엄청난 이제 이미지 하락과 매출 하락을 겪었는데,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큰 논란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가끔씩 고객이 물건을 이제 우리 매장에 와서 뭔가 주문을 하지 않는다거나 물건을 사지 않는다고 해서 좀 불편한 그 태도를 보이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결국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 감정이나 이제 표정 컨트롤을 잘 하시기 바라고요. 자, 서비스 프로세스 관리 한번 보겠습니다. 서비스는요, 구매 시점 이전의 서비스가 있고요.
실제 매장에나 그 제품 매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매 시점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난 뒤에 구매 시점 이후의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before 서비스, on 서비스, after 서비스라고 하죠. 어느 서비스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다 중요한데 또 가끔씩 그런 곳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온 서비스, 구매 시점의 서비스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끔씩 이제 비포 서비스나 애프터 서비스를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 서비스, 내가 그 매장에 물건을 사러 가려고 매장의 위치를 알아보려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실제 나는 거기 가려고 고객은 생각을 했는데 직원의 전화 받는 태도가 좀 무례했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면 그 고객은 비포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가는 거를 포기하고 다른 매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비포 서비스, 온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모두 중요하니까 그 프로세스마다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물론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그 중요도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서비스가 다 중요합니다.